호텔드빌이라고 해서 시청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정부기관을 이렇게 호텔드빌 이렇게 쓰더라고요. 전주 가면 객사라고 있거든요. 객사가 이렇게 약간 머물잖아. 해를 막아놓은 곳인데 왜 여기 머물렀냐? 건물 중에 제일 낡았잖아요. 여기가 제일 저렴했어요. 1박에 1프랑씩 냈다고 하는데 얼마나 저렴했냐면 이제 여기가 프랑에서 유로로 바뀌었잖아요. 그 마지막 때 1유로가 6.5프랑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했죠. 화가 빈센트 방고가 여기서 살다 죽었다. 7월 29일 1890년 이렇게 써 있고요. 이제 여기 오픈하는 날에는 여기를 이제 방고를 정말 사랑하시는 사장님이 이 건물을 사고 여기가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은 막 옆 건물도 막 그 좀 관광지로 변할까봐 이 일대를 한 5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는데 이날 얼마나 방고를 좋아하냐면 오픈을 하잖아요. 여기다가 테이블 놓고 와인 한 병에다가 방고 한 잔, 새우 한 잔 이렇게 딱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아쉽게도 쉬는 날이라서 마지막 작품 뿌리 화신이라는 작품인데 이 코비드가 항상 나쁜 것만 갖다 준 게 아니고 좋은 것도 갖다 준 게 관광객들이 없잖아요. 영국 여기를 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2021년인가 이 화신을 그렸던 배경을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굴 중에 있어요. 이제 렘브란트, 비세화가 렘브란트. 그다음에 렘브란트보다 더 유명하고 더 이전에 이제 마냐크라고 하는 이제 예술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이게 마냐크 그림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최초로 이제 유화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그림이거든요. 그 전에는 물감에다가 계란 있잖아요. 계란 노른자를 섞어가지고 계란 노른자 굳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계란 노른자가 갖고 있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뭐 변형이 뭐 부패가 되고 막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유화를 시작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렘브란트 그림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에 가시면은 그 암스테르담에 방코 미술관 그다음에 이제 그 시립 미술관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렘브란트 그림 보실 수 있는데 렘브란트가 제일 잘했던 부분이 이렇게 빈 묘사. 주변을 어둡게 하고 상대적으로 대조를 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보고 자란 이제 방고가 37년을 살면서 그림을 그린 건 채 9년이 안 돼요. 그 전에는 이제 방고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 방고의 이제 큰 삼촌이 미술상이었거든요. 구필 미술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파리 뭐 전역에서 굉장히 그림 잘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고가 옛날에는 곤충 뭐 그런 스케치하고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았대요. 갖고 약간 파브르 뭐 그런 게 약간 롤 모델이었는데 근데 그때도 약간 집요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의외로 적성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15살 때쯤에 학교를 파하고 집에 놓으니까 이 큰삼촌이 부릅니다. 널 와서 여기 삼촌일이나 좀 해. 그래서 미술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적성이 맞아가지고 한 12, 3년 가량을 하는데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유일하게 방고가 주머니에 돈 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필 갤러리가 이제 영국으로 지점을 내면서 그 방고가 그 지점장으로 이제 가면서 근데 네덜란드에 있다가 영국을 가니까 좀 그랬나 봐요. 길거리가 좀 사람들도 굉장히 못 살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뭐 작품 이렇게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좀 이렇게 상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비싸게 팔고 이런데 괴리감을 느껴가지고 이 보통 사람들의 좀 고통을 뭐 표현하고 싶고 분담하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목사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 생활 잘 못했나 봐요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목사 28살에 이제 그림을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자랐으니까 이런 비슷한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방고의 첫 번째 그림은 감자 먹는 농민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방고 그림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도 방고가 이걸 그리고 굉장히 만족을 해가지고 태호한테 편지를 씁니다. 나 이제 그림 좀 그린다. 근데 태호는 약간 시큰둥했겠죠. 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인데요. 왜 몽마르트 예술가들이 많을까요? 네, 땅값이 싸니까 제일 저렴하니까 무조건 몽마르트를 모여야 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자, 옆에 보시는 저 할아버지 한번 보이시죠? 이 사람이 이제 땅기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무슨 사람이냐 물감상했어요. 물감 파시는 분.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일본 그림들 있잖아요. 저게 우키요에라고 하는 이제 판화예요, 판화. 그러니까 좀 저렴하겠죠. 저것도 같이 파시는 분이었는데 방고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약간 호감이나 좀 잘해주면은 그림으로 보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도 방고가 그려가지고 땅기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했는데 이 와이프가 남편이 이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일찍 팔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임프레셔니스트 그 인상주의 작가들이 왜 이렇게 일본을 좋아했냐면 저것 때문에 우키요에 그림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저렇게 해가 따뜻하고 태양의 나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밝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자연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네도 일본을 갔다 왔던 거고 방고는 돈이 없으니까 일본을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파리는 떠나야겠고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비슷한 이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일본의 비슷한 이미지는 남쪽 프랑스, 남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남쪽 남부를 가서 그림 좀 그려야겠어 해가지고 태호가 보내줍니다. 보내준 게 아르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남부 가시면 니스, 남부, 아비뇽 묶어가지고 가시면 한번 보시게 되는데 이제 이쪽에 저 허름한 집을 하나 빌려요. 빌렸는데 이제 외관이 그지 같으니까 방고가 노란색으로 페인팅을 칠하고 이제 파리에서 만났던 예술가들한테 편지를 다 보냅니다. 왜냐면 이제 방고가 뭘 하고 싶었냐면 아티스트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한번 펼쳐보자. 모네가 그 무명 예술가들 모은 것처럼. 그래서 편지를 다 썼는데 다 씹는 거예요. 왜냐면 방고가 뭐 그 돈도 별로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근데 딱 한 명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갱입니다. 폴 고갱. 폴 고갱은 방고하고 완전히 상반된 사람. 이 사람은 완전 파리지. 시크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막 이게 완전히 뭉칩된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도 25살에 은행원을 하다가 그림을 한 사람이라서 이 아주 혓바닥이 뭐라 해야 되지?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구가 고갱이 온다는 소식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해바라기 놓고 해바라기 그림도 놓고 고갱을 맞이하는데 고갱은 오자마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구한테 친하게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물했었다고. 근데 이제 고갱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구 주변에 뭐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모네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술집에서 이렇게 알줄 중독자, 창녀도 있을 테고, 막 이런 사람들을 고갱은 그래도 자기한테 호의를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쁘게 그리고 잘 그리고 했는데 고갱은 옆에서 이제 막 자기 시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주머니 같은 그림은 되게 인자하게 그렸는데 고갱은 막 창녀같이 막 그리고 그러다 이제 폭발한 게 해바라기를 그리는 방고를 그린 고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도 막 푹 쳐져서 시들어지고 고구도 막 약간 무슨 내성마비 걸린 같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고우가 폭발을 했죠. 그래서 고갱이랑 한판 대판 싸우고 고갱이 태호한테 편지를 씁니다. 너네 형 진짜 미쳤다 이제. 나는 갈래 하고 가가지고 좀 머지않아 이제 또 브레타니 어느 지역에서 나비학파라고 있어요. 또 나비학파를 좀 그 인상주의 후반에 나온 이제 약간 야수파라고 해서 그림이 좀 고갱 그림 보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사람은 이제 타이트로 넘어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살다 죽는데 거기에 이제 고우가 이제 절망감을 느낀 거죠. 아트 커뮤니티도 망했지. 한번 믿었던 고갱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고갱의 그 뭐라 그래야지
약간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드라마. 그 리더십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부러워했었죠. 근데 거기에 절망감을 느껴가지고 결국 길을 자르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련에서 정신병원에서 1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별이 빛나는 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맛이 갔어요. 그 이제 그런 상태에서 태우가 이쪽에 이 동네에 가시 박사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몽펠리에라고 이제 의과대학 있거든요. 거기서 공부를 하신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 아마추어 페인터예요. 그래가지고 방고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고를 초대를 합니다. 이쪽으로 너 여기서 그림 좀 그리면서 나한테 치료 좀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좀 살자. 그렇게 해서 이쪽에 오게 됐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2달 동안 정열적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하시면 근데 이제 방고 사진이 2장이 인터넷에 떠납니다. 방고가 사진 쓰는 걸 싫어했대요. 자, 여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사진이 가짜. 방고 비슷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찍은 거고 진짜 사진 한 장 있는데 자 어느 쪽이 방고일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럼 얘는 누구죠? 동생 태우. 네. 동생 태우 사진은 여러 장 있는데 방고 사진은 딱 이게 한 장이라고. 이 사람은 의사인데 약간 막 그 신경통 있는 시민이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약초거든요. 이 사람은 그 화학약품을 이용한 약물 치료가 아니라 이런 이제 약초 같은 걸 이용한 자연 치료 이런 거를 이제 하시는 분이었는데 방고가 이제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 사람이 근데 방고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부러워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방고가 죽고 나서 그림들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동생의 남.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의를 이렇게 쳤던 사람인데 이렇게 그림을 선물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하부 연수의 딸입니다. 딸. 이제 이 딸이 방고한테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방고는 살면서 연애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집안 정신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관계는 형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2달 동안 너무 짧게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이 여자분이 잘해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방고가 그림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계단이라는 그림인데 이 배경이 바로 앞에 있는 배경입니다. 연상이 가시나요? 이게 이렇게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고가 29일날 죽었잖아요. 이게 그림이 이제 완성된 27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고 그림하고 가장 비슷한 분위기가 6, 7월 달이 되겠죠. 6월, 7월 달에 오시면 방고가 봤던 풍경하고 많이 매칭하실 겁니다. 이 그림을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방고가 복사가 못했잖아요. 개신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좀 삐뚤삐뚤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방고가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져서 그림을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렸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악화심정이 좀 있으면 이렇게 색깔을 이쁘게 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화사하고 밝게 칙칙하고 어둡게 그렸을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이 죽어야 되는 타이밍이 와가지고 아마 세상은 그냥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지금 이게 낮의 모습이거든요. 역광으로 되는 거. 특별한 성당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 마을 공동묘지예요. 여기 주민들 돌아가시면 이쪽으로 안정이 되는데 방고 역시 이제 여기서 죽었으니까 방고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어떻게 총에 맞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총에 맞아가지고 그 하부 여인스까지 한 2시간 정도 걸어와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래야지 치료는 못 받고 그냥 대기하다가 여기 보시면 2시 30분에 사망합니다. 이게 그 방공호한테 준 사망 진단서거든요. 근데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공호가 총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총으로 자살을 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동네 양아치들한테 총 맞았는데 뭐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죽었다. 근데 어떻게 왜 누구한테 총을 맞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절망감에서 그냥 죽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구가 죽었잖아요. 동생 태호가 와가지고 성당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부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카톨릭은 자살이 제일 큰 죄거든요. 그래서 그 자살을 하면은 성당에서 장례식을 못 치러요. 그리고 또 방구가 이제 개신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성당을 삐뚤삐뚤하게 그렸다는 거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태호가 그래서 이 관을 아까 하부 여인숙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샤크테리 드시려고 하는 그 1층에 음식점 거기다가 놓고 방구가 그렸던 80점, 그 다음에 태호가 오면서 가지고 방구 이제 그림 5점 해가지고 85점을 벽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아는 사람들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작품들을 나눠드리는데 그때 나눌 때 그 가시 박사한테 제일 많이 줬어요. 네. 이제 먹고 이런 게 좀 불편하니까 영양 부족을 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8개월에 죽고 나서 여기로 온 게 아니고요. 이제 태호의 와이프가 요한나 하면은 되게 초라했죠. 제일 저렴한 비속도 뭐 그런. 여기 이제 읽으면 이시 포즈 빙은 망상 방고 이시 포즈 떼오 방고 여기에 이제 포즈 편히 쉬다 뭐 이런 우리 똑같죠 우리나라 53년 태어나가지고 1890년 까마귀가 나는 밀밭. 그래도 여기는 양반인 게 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후에 이제 입장도 같은 일장도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밑으로 산을 먹고